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최강욱 변호사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결장, 그 자리를 메꿀 전국구의 영원한 땜빵.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잘하신다. 땜빵 아주 그냥 오늘 작두 탈라 그래? 작두 한번 타? 네? 작두 한번 탈까 오늘? 자꾸 사는 게 뭐예요? 자,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아우 우리 전국구가 배출한 슈퍼스타. 슈퍼돼지 슈퍼스타. 무슨 말씀? 예. 자, 그리고 오늘 첫 데뷔하는 최영일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입니다. 예. 저를 많이들 이렇게 종편부역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예. 네. 종편부역자예요? 네, 왜냐면 틀면 나오니까. 아니, 그리고 YTN 라디오. YTN 라디오 진행을 한 21개월 했습니다. 저녁, 퇴근길. 지금 뭐 거의 방송인 아닙니까, 직업이? 방송인인데 전력이 예. 무슨 인하대 공대 나가고 네. IT 하다가 IT CEO였어요. 저희 옛날에 2003년도에 뵀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창당할 때. 그때 창당 뭐 멤버였어요. 당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전자정당위원회 자문위원. 그때 왜 저 이 파티라고. 그렇죠. 전자정당 만들 때니까. 예. 그때 저는 이제 벤처 사업가로 컨설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자정당 쪽에 정청래 의원이 왔다 갔다 그럴 때. 아니에요. 처음에 정청래 의원. 백이선 의원이 없었어요. 위원장이었다가 허운나 의원이 오셨다가 유시민 의원으로. 또. 예.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박시영 부대표님. 무슨 주제? 우리가 좀 털고 조지고 이런 데 능하잖아. 뭐 갑자기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자고. 왜냐면 국민의당 네. 지금 혼선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자유한국당 네. 재미없어요. 감자 캐고 막 그러던데. 예,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계속 먹어 잘해. 이거 잘못하면 계속 고소 고발 당하십니다. 누구요? 발언의 수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하. 국민의당이요? 예, 의원님. 예. 국민의당이 날 고소 고발을 해요? 예? 대선 때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 대선 때 여론조사 기간만 했잖아요. 예. 이택수 대표가 굉장히 국민의당하고 예. 그랬죠. 고소 고발자 기억난다. 예, 했죠. 예. 근데 있는 사실을 갖고 해석은 또 우리가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합리적 추론. 민감한 거는 이재화 변호사님께 떠넘기는 것으로. 예. 제가 기준을 넘나드는 것을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예. 오늘 심판을 봐주세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이러이러한 근거를 봤을 때 합리적 추론을 여기까지 몰랐을 리 없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그거 쫄지 마. 왜 자기 검열을 해 느닷없이? 해방된 정권 하에서? 아니 뭐 당대표 쪽에서도 뭐 고소 고발한다고 옛날에 뭘 받아본 게 있어서 예. 어디 당대표예요? 모르겠어요. 그 추미애 당대표가 박시영하고 나하고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으면 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랬으면 뭐야 그 정확한 게. 뭐 저도 뭐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쪼라고 알면서 하자. 내용 증명 온 지 오래됐는데. 내용 증명은 아니죠 정확하게. 내용 증명 우편물 왔어요. 우편물에. 예. 대변인 통해서 우편물 왔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 통지 받은 적이 있어요? 저를 검찰에 고발했고 제가 민주당한테 고발돼서 소환되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나 돼요. 그래서 내 김현 대변인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제가 원래 후배들한테도 농담으로만 그렇지 정색을 하고 욕 안 하거든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참았던 욕을 다 쏟아붓어요. 그럼 김현 대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형, 내가 당직이라서. 내가 당직일 때 이거 보내라서 보낸 거야 그냥. 왜 나한테 그래요? 비싼 거지. 식은땀 나네요. 왜요? 아니, 종편은 되게 젠틀한데 여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서 갑자기 머리가 딱 쭈비쓰면서 국민의당. 위험한 방송입니다. 국민의당. 저런 아니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국민의당 전체 상황을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어디까지 지금 발표도 했어요. 단독 범행이라고 이유미 씨.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오늘 상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장황하게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듣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자, 지난 대선 기간 5월 9일 대선 전 5월 5일에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발표를 하죠. 뭐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예. 이 특혜 채용 의혹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제보자가 사실을 다 실토했다.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 여기 이제 단장은 이용주 의원이었고요. 예. 이제 수석부단장 김성호 그리고 부단장 김인원 이분은 예, 이제 부장검사 변호사입니다. 출신이요? 네네 예. 맞습니다. 다 검사 출신이죠. 변호사셨고 이제 수석부단장, 부단장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보를 토대로 해서 자, 이런 거예요. 자 문준용 씨가 아빠가 원서 넣으라고 해서 넣고 된 거다. 그러고 이제 그 끝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문준용 씨는 이 돈을 물쓰듯 했고 굉장히 이제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덧붙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친한 사이 같아요. 파슨스 스쿨의 이제 이 동료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시간이 흘러 6월 27일에 언론에 처음 공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유미라고 하는 처음엔 일반 당원 한 명이 이 자료를 조작하여 결국은 이제 그 문준용 씨에 대한 제보는 허위로 밝혀졌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합니다. 사실은 6월 26일이죠? 6월 26일 예. 사과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 씨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당 차원에서 이게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면 당을 해체해야 할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 날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시차를 두고 대중들이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냐 하면 국민의당이 처음에 내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해서 공개 사과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미 씨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들어갔다가 그날 조사받다가 너무 혐의가 명백하니까 긴급 체포가 돼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에요. 예.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를 시작을 해요. 김관영 의원이 이제 진상조사 단장. 그리고 그게 오늘 지금 밤이니까 오늘 아침에 7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어요. 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되었다. 저 어제 일요일 날 시내 모처에서 50분 동안 안철수 전 대표, 당시에 대선 후보였죠. 이 대면 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관계자들 13명 정도 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기서 약간 불완전한 지점들을 인정을 했어요. 이유미 씨를 조사 못한 겁니다. 검찰에 검찰 들어가 있잖아요. 구속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유미 씨는 오히려 구명운동을 하려고 당내 여기저기 검찰에 불려 들어가기 직전까지 노력한 게 흔적이 다 확인됐지만 정작 진상조사단은 조작 당사자는 확인을 못했고 그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 맡긴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된 사안. 뭐 문제 없죠? 깔끔하잖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건 뭐가 끝. 문제가 있어요. 이제 끝났나 그럼 방송? 네. 자, 이거 신문에 다 나온 거고 네. 언론 나온 거 이제 그 기사를 못 본 사람들 위해서 정리를 해준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당 지도부 어디까지 알았냐? 그리고 검찰은 당신들이 발표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겠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어느 선까지 기소될 것인가. 우리밖에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요? 자, 여기 검찰 허위사실 유포, 검찰 개혁 완투펀치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게 사실은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미리 알았습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고의 날 알았느냐, 쳐다보지만 나 그걸로 갔다 왔거든. 날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 알았느냐, 몰랐느냐 판단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갖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면 고의가 있다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박시영, 여기 표정 좀 봐. 이 잘난 척하는 표정을 좀 보고. 제가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뭐 사실은 나는 100%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했고 당신도 이런 자료가 확신했잖아. 많다. 당신도 확신했잖아.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이면 예. 그런 자료를 보면 이명박이 주가 조작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김경준하고 공모했다가 충분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이재화 검찰개혁 완투펀치 이재화 변호사가 얘기할 때 제가 만주 변호사로 잠깐 껴두면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감형되면 250만 원이 최하 벌금이에요. 250만 원이라 하면 무엇이냐? 100만 원이 넘게 되면 당선 무효.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정치할 자격 없다. 라는 것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 범죄예요.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낙선될 목적으로 혹은 당선할 목적으로 낙선시킬 목적이 더 센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허위사실을 어떻게 판명하냐. 자, 그 말한 사람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는 판사가 보기에 진실로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사실은 허위였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거는 무죄. 네. 자, 두 번째서부터 이제 유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긴 했지만 내심의 의사는 거짓인 걸 알았다. 미필적 고의. 여기서부터 유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짓인 걸 뻔히 알면서 진실인 것처럼 위장해갖고 알면서도 얘기했다. 그게 뭐 이렇게 그런데 뻔한 거짓말이. 이 법정에 없는 게 있어요. 증거까지 조작을 한 경우는 역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처음 있는 거 처음. 이게 공당이잖아요. 아니, 좀 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 잘했다 안 했다 좀 해줘요. 내 만주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한 거를 법조항까지 박근혜 변호사가.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어서 체득한 지식이어서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으니까 저 정도지. 공직선거법에 사람아 3범이야 들어오는 거 맞지?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하한이 있어요. 하한이 없죠. 하한이 없으니까 뭐 50만 원, 100만 그렇지. 원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 후보의 낙선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죠. 네. 법원 판사가 감경해줘도 250만 원 이하를 감경을 못 해주거든요. 그렇게 확정되지면 벌금형이 확정되지면 당선 무효형이 될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고 징역형으로 확정되지면 정봉주 의원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예, 여기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출마를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 자격도 없고 당원의 당원 당원의 자격도 어. 없고 선거운동원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은 못한다. 예.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무담임권도 없어요. 공무담임권도 3년이 제한이 돼. 나 슬퍼. 어쨌든 근데도- 어마어마한 중형이다. 근데 사면 복권 얘기 안 된대? 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재수사의 가능성도 있고 네. 재심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사면 복권은 비리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없이 뭐 하지 않겠어요. 이재화 변호사가 실세 아니에요 이 정권에. 남들은 그러는데 저는 아니, 뭐 검사장 근데 진짜 이런 안 그래. 경우에 뭐 양심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양심수죠. 그런가요? 네. 양심수를 오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아니, 촛불 시위를 해상에 목소리가 좀 불손했어요. 예. 양심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심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상범, 예. 사상의 자유와 관련돼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표현의 자유, 네. 그러면 표현의 왜 자유가 대표적인 더 중요하죠. 양심수죠. 그럼요. 예. 아니, 중요해요. 7, 80년대 양심수는 그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를 지키자. 불의에 저항하는. 이게 다 양심수였잖아요. 아, 요즘 양심수는 이제 제가 정씨니까 정씨를 지키자. 정치를 지키자.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중요한 범죄예요. 네.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대요. 이유민 씨가 단독을 하면 이유민 씨가 그 당대표거나 예. 당대표에 버금가는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권자. 자, 이유민 씨가 단독을 했는데 예. 그 단독을 한 증거와 사실을 예. 당대표들이 다 활용을 해서 대선 막바지까지 활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아, 포인트 나왔다. 예. 아. 그러면 딱 두 가지죠. 이유민 씨가 실질적인 당대표구나. 예. 당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구멍가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예.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문제다.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당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진상조사단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의 방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작에 누가 조작했느냐, 누가 가담했느냐.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아까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봤지만 윗선이라고 계속 그동안 며칠 동안 언론에서 얘기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부터는 몰랐기 때문에 그 위로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제보를 가져다가 공명선거 추진단에 넘기고 예. 그리고 이제 5월 5일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고위직들 이 주요 인사들이 다 이 얘기를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방향이 하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이 제보가 들어왔으면 검증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건 팩트다. 우리가 공당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율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앞부분 단독 범행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 공모일 수도 있지만 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검찰 수사까지 볼 텐데 검증이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오늘 발표 내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팩트가 5월 5일 날 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듣고 이 일문일답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기 전에 이게 조작을 단독 범행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질적으로 조작을 음성 변조는 조작을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가 만들어내요. 역할 분담 속에서 또는 역할 분담 속에서 그것을 했느냐의 문제지. 처음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나 이해가 무슨 됐다. 스쿨이지? 파슨스 스쿨. 예.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사람이 있다? 그거 알아볼까? 그건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공모네. 알아봐라. 그리고 내 이야기 듣길래 지금 그 문준용하고 잘 아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라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고 뭐 좀 안다 그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취업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녹음을 좀 해와라. 그렇게 이야기 듣고 녹음해온 것 같고 원래는 녹음 음원은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직접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좀 보자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사실은 이건 음성 변조된 걸 갖고 왔잖아요. 음성 변조된 거 갖고 오면 원 파일을 보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 변조 전의 내용을 이준서가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들었다 그러는 거죠. 들은 후에 당에서 이제 그 음성 변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유미 씨도 대화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유미 씨 목소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준서가 이유미가 그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 그런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대통령 선거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정적인 부분을 이런 말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기본적으로 문준용하고 같은 동년배인지 몇 년 선배인지도 기본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했다? 이거는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오류여서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대선에 이기는 게 급하다. 이게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가 나오네. 그래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게 진상조사단 발표에 두 덩어리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제보의 내용이 조작된 정황에 대한 이 파악. 예. 또 하나는 검증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에 대한 파악인데 이 변호사님 말씀은 두 가지는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단계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제가 단독 범행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치자라고 전제한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예. 이 조작은 이유미가 스스로 감행한 거라고 전제를 해보자. 네. 그래도 그 다음에 왜 이게 조작인 걸 못 찾아냈을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라고 지금 귀결을 하신 거잖아요. 조작 자체로는 제가 안 돼요. 조작 자체는 조작은 제가 안 써야지. 되고 범죄는 뭐냐면 그 허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게 제일 범죄거든요. 그 과정에 조작한 부분은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조작됐든 안 됐든 간에 발표 안 허위 했어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갖고 사용해서 공표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이 다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용 칼을 사갖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들고 있어. 들고 거울도 보고 막 이렇게 찌르는 신용도 해.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막상 나가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을 찔렀을 때 범죄 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그거 나중에 있는데 누구를 찌를 목적으로 칼을 갖고 있다 검거가 돼도 미수예요 이거는. 근데 방에서 칼을 갖고 맨날 논다고 이게 조작한 거야 방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범죄 행위야. 그거를 이제 실행에 착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네네. 조작을 해도 실행에 착수를 안 하면 범죄가 아니야. 아니, 우리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린. 아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고. 그래도 안 해요 우린. 노는 거고, 기자회견을 시작할 시점부터 범행이 네, 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이준서는 강도가 좀 있을 뿐이지 공동정범이냐 공동종범이냐 공동 또 뭐 있죠 세 개가 자, 뭐 이제 공동정범하고 뭐 공동정범 속에서는 네. 우리 이제 공범하고 뭐 다 포함되는 건데 예. 우리가 그냥 방조범이냐 그냥 공범이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조범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같이 처음에 논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4월 말부터 뭐 그랬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에 김성호나 지금 김인호는 기자회견 다 참여했잖아요. 네. 그거는 직접 범죄 실행 행위를 한 거예요.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실제 지금 기자들 관심 본인들은 내 조작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잘못 잡은 건 애다. 그럼요. 그러면 아까 검찰이 웃고 있겠네 지금. 그럼. 도덕성 측면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도덕적 책임. 예, 도덕적 책임. 그게 이제 범죄 행위는 기자회견 할 때부터 하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거 조폭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거든요. 오늘 최강욱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와신탕남. 자리 욕심 내는 것 같아. 조폭에 예. 정고2는 이제와 함께. 구성원들이 형님 저 양반이 이거 말도 안 들고 좀 너무 까불거리는데 손 좀 봐줄까요? 그래서 그래?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 한마디에서 그 아까 조직원이 무슨 말을 다 알고 그렇게 가서 그 행위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걔 내 말 안 듣는데 너 칼을 갖고 가서 걔 손 좀 봐주라. 이렇게 안 해도 그래? 이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조폭처럼 딱 해야지. 형님 가서 한번 좀 손 좀 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화야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자식.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박지원 대표나 당시에 아직 거기까지 안 그러니까 상임 넘어가니까. 선대위원장이나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보고 했을 거고 그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도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살금살금 이제 들어가는 의사 결정에 기자회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소를 면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의사 그러니까 눈빛이 좀 흔들리는데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야. 자, 지금 훅 전선이 넓어졌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냥 기자회견 하지 뭐 이렇게 하면 기자회견 한 대로 의사의 합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검증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커지네 이게.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고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것을 진실한 사실을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는가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공당의 제3당에서 제3당 유력 후보가 가장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비리를 폭로를 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예컨대 이것이 약간 판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 확인도 안 된 사람이 말에 근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인지 그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기준이 없어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걸리 먹고 맨날 헛소리 하는 사람인데, 문재인이 옛날에 사람을 죽였다. 어하. 그런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갖고 기자회견 해봐요.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진짜 오늘 완전 작두 탔네. 어? 그렇게 해버리면 말은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흑색 선전이 합법화되어 지금 면죄돼 버리는 거죠. 이자 변호사님, 이 중요한 대목인데, 네. 뭘 하고 넘어가야죠? 광고. 광고 듣고. 자, 이자 변호사가 정리를 잘했는데, 제가 하나의 판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우, 판례. 2008년, 2009년에,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문제가 됐어요. 시계를 어디 사진에서 딱 찍혔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시계 전문가가. 저거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김현미, 지금 장관 된 분이죠. 김현미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화 변호사. 당시 이재화 변호사. 지금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네. 김현미 의원이, 제보 들어왔어. 이거 명품 시계래.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명품 시계를 찼다. 이러고 발표를 해요. 오케이.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보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발표한 거야. 국민의당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김윤옥 이 제보를 받자마자 김현미 의원은 이 시계를 사진을 갖고 이 명품 샵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서 그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는 완전히 전문가의 틀려요. 감정을 받아서. 그렇죠. 국민의당과 완전 틀려. 녹음 테이프 왔어요? 녹음 테이프는 누구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파슨스를 진짜 다녔어? 이 검증을 하지 않고 제보 들어오니까 그냥 시계를 발표한 거 똑같은데 김현미 의원은 그 명품샵에 가서 매니저에게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모델 얼마짜리다. 예, 우리 시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됐잖아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돼. 유죄가 선고가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 나는데 항소심 대부분의 유죄가 선고. 유죄가 된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예컨대 거기에 점포에 일을 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회사에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야,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네요.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개성공단에서 입점한 업체 로만손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유사하게 보인대요. 유사하게 보이고 저도 그 시계를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품 시계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누구 뭐 룸사롱 하는 분 선물을 줬다 막 문제가 됐던 그러한 유사한 명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도 할 때 이제 거기는 그 김현미, 강기정 이쪽은 작품팀이거든요. 나는 이제 BBK 팀이고 딱 봤는데 그래갖고 그 자기 건물에 룸사롱 임대 준 거, 그 다음에 뭐, 그 딸들 자식들 이거 했는데, 내가 봐도 명품 시계처럼 딱 보여요. 그거하고 이 사건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김현미 의원이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대변인이었죠. 거기에 대변인실에 부대변인하고 이렇게 직접 보내요. 가서, 점포의 매니저가, 이거 맞다 그러다, 1,000만원짜리 시계 맞다 그러더라고 보고를 했거든. 김현미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잖아요. 부대변인이 가서 맞다고 그러니까 부대변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대변인 또 직접 갖고. 그 논리로 하면 뭐냐면, 아까 이준서라든지 김성호나 김인호는, 지금 이유미가, 이거 파슨스쿨의 동료가 맞고,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되지 않는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연락처 자체도 확인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의 후반부가 앞부분은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 뭐 조작인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뒷부분이 아까 좀 의혹스럽다. 이건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검증을 했다고 확신을 했고 심지어는 그 이용주 단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검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메일이 왔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신원이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합니까? 이용주 의원 부장검사 출신은 평소에 내가 좀 좋아하는 후보이기도 한데 예. 그게 검증은 아니에요. 검증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원이 기본적으로 여기 김준영하고 같은 그때 같은 문준용하고 시기에 같은, 문준영하고 네. 같은 시기에 학교 다닌 사람이 맞는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이 안 확인하고 된 거죠. 예. 이 사람이 평소에 은행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건지 인물인지. 현재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지. 지금 검증했다는 이야기는 이유미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메일이 온 게 아니라 처음 발표할 때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열어본 것만 확인이 되더라. 그렇지. 답변이 온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니었으면 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회신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과 맞을 거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이미적이죠. 이재 이미적.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네. 그럼 착수. 네. 실행의 착수.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네.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이용주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예. 에서 양형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용주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하면 코판기도 안 깨요 본인이. 예. 검사 자, 이것을 입장이라면-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지만, 은어를 회사라고 쓰는 범죄 조직이 있어요. 네, 회사. 네, 네.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회사라 그래요. 왜냐? 소매치기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한 팀이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5명 정도의 팀이 움직이는데, 기계. 이거 직접 따는 거예요. 따는 거. 그 다음 바람잡이. 네. 정신 그다음에- 빼놓고. 정신 빼놓고, 망보고, 그냥 탁 잔다 물건 뺀 다음 해갖고 빼돌리는 거. 해갖고 5명이 한 팀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주장은, 국민의당 주장은 기계만, 우리는 하는데 하는지 모르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딴 거는 이유미 씨예요. 이유미 이거네요. 씨예요. 기계, 네네네. 지갑을 훔친 게 실행한 건. 이유미만 단독 범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라, 확인했냐?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범의 관계고 기자회견 실행의 착수. 나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아니, 실행의 그래서 착수.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일 깔끔하죠. 일반 국민적 예. 눈높이에서 궁금해 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예.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예.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네.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한 거네.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그렇죠.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야.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요, 했다고 통화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거는 기자회견 더군다나 장면에 이용주 그대로 의원 찍혀서 같은 나와요. 경우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확인했다고 복수의 얘기하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예. 두 사람으로부터. 부터 해야 되는데 이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용을 아는 두 사람.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건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예.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예.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네. 그 데뷔하자마자 세 깔고 사람.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김관영 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예.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나는 변명하는 사람인데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영 그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영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언론에 새서 그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이용주 말고 예.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놀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통해서 자료를 보냈다.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두 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두 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보냈다. 들어왔다.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네. 하고 연락 안 했다는 연락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예.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네.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자격이 이슈였죠. 없다고 그러고 예.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럼요. 웃긴 게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예.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네,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예.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예. 잠시가 1, 20초인지 예.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예,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예,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 돼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예.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용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 변호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그런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 재판 중 헛소리 그만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에이, 또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지. 재판부가 헛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예. 이야기할 변명이에요. 본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본건과 아주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박지원 대표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문준영인 그 아들 문준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 아니에요. 수중전까지. 예. 그리고 선거에 특히 폭로를 할 때는 또 그분이 또 기소도 많이 됐잖아요. 이거 내가 문제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딱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확인해봤어? 음성 직접 들어봤어? 이런 것들 다 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발표할 때. 5월 5일 날. 아니. 근데 확인 절차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그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 선거 당일 전날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어버이날인데 계속 문준영 어딨니? 뭐 이제 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가요? 네네. 5월 8일 어버이날 SNS 등등. 그게 선거 전날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한 공식적으로는 포인트다. 국민의당에서 29번을 이 자료를 활용을 해요. 5월 5일 발표부터 5월 8일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이니까. 그 사이에 29번을 활용을 해요? 네네. 이 문건을?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문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박지원 당시에 전 대표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선거에 지속적인 타격 포인트는 문준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선거 전날이 어버이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어버이날 다 후보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어찌 보면 이 보세요. 당시에 그 유승민 후보는 유담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걸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네. 자, 그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확인이 조금 안 된 거 아닌가? 대화 내용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바이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시점 내용, 이건 검찰 조사하면 이것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정말 당신은 이것을 진실로 믿었냐? 진실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5월 6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29회 혹은 직접 문준영 아들을 거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을 무슨 근거로 했지?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5월 6일 날 그 다음 날 문준용 씨 친구들이 실제로 나서요. 맞아요. 문상호. 네. 그래갖고 문상호 씨가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슨스에 같이 다녔던 학생은 3명이고 네. A씨는 미국에 있고 네. 2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나다 나. 문상호. 남자가 3명인데. 네. 문상호라는 사람이 왜 있음이 메일을 보내와서 누구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의구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준용의 친구가 나서서 동기는 손가락에 꼽는데 누군데 다 아니다. 그럼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번 문준용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다 보잖아요. 예. 동기 아니고 동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동기가 아닐 수도 있지. 이러고 또 이쪽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 동창들이 그 반박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해요. 그렇게 되시면 그때서라도
야,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잘못하면 기회예요. 다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 그러면서 그 이후였던 문상호 씨 말고 동창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건국대 동문들도 뭐 발표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죠. 저 당신도 건국대 나왔잖아. 네. 정청래도 나오고.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몰라. 박지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예. 박지원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데. 예. 바로 그 6월 27일 날, 27일 무렵에 27일, 28일 무렵에 하면서 특검을 하자 그래요. 박지원 대표로서는 정말 어색한 그렇죠. 정치적 공세를 편 거예요. 특검 이야기를 이게 당에서도 깨져버렸잖아요. 뭐 취업 비리하고 이거 묶어갖고. 묶어서 특검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 지금 특검 얘기할 때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현재 뭐 국민의당 내부에도 씨알이 안 먹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월 6일 날 그 친구들이 나서면서 예. 5월 7일부터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상을 최소한 그 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5월 7일부터는 이거 이상하다.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간 거죠. 우리가 박시영 부대표, 우리가 정치판에서 피 말리는 전쟁 한두 번 치러봐요. 그때는 진짜 원래 있던 우리의 말초신경이 2개쯤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거 때는 말초신경이 200개 돼요. 온갖 촉이 살아나갖고 서로 1초 단위들을 대화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다 안테나가 되는군요. 번쩍 섰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쟤들 왜 저렇게 세게 나오지? 그러면은 우린 저 검증할 때 착수하지 않는다. 검증팀한테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된 거야? 서로가 온갖 것이 네트워킹 되면서 이 제보한 사람 누구야? 제보한 사람 1차 접촉한 사람 누구야? 이거 음성 변조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당에서 크로스 체킹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그런 얘기해요. 이유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선 직전에 이거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해야 될 거다. 이게 관례다. 그러면서 달래거든. 5월 8일 날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봉주가 BBK 때는 감옥생을 벗고 알았어야지. 그때 2007년도에 예. 광운태 BBK 동영상 예.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됐을 때 당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믿을 만한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래서 믿을 만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동영상을 그 테이블 갖다가 조작의 흔적을 먼저 찾잖아요. 그럼. 조작된 거 아니고 직접 찍힌 거다. 조작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얘기도 또 해줄게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설립했다라고 하는 동영상. 자, 제일 처음에 상가집에 가 있는데 일요일 밤입니다. 의왕에서 전화가 와요. 제보자가 나타났다. 의왕의 지역위원장이. 그래서 기사 딱 불렀고 거길 갑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테이프는 보여주지 않고 녹음된 부분을 들려줘요. 우선 녹음된 보이스로. 부분을. 예. 근데 전혀 그 대목이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딱 듣고 있는데 나는 촉이 있으니까 그 제보한 지역위원장한테 눈짓을 해요, 제가. 딱 껐더니 그리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냐. 근데 여기에는 증거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틀어줘라. 그럼 나하고 실갱을 하다가 거기서 깨져요. 깨지는데 뒷부분 틀어주면 돈을 준비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달래? 제보를 하고 돈을 달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의왕 지역위원장한테 여기 지금 낚이면 대형사고 납니다. 손 털고 빠지십시오. 난 그 동영상을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을 가져가면서 또 우리 당 쪽에 누군가에 또 흘려놔요, 이거를.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검찰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당의 공식 라인으로 제보가 딱 돼요.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의 고수들이 검증팀이 검증해라. 영상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음성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이명박 후보 맞는지 확인해라. 그래갖고 그거를 그때부터 끌었고 밤 새벽 4시인가 5시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조작된 흔적이 없다. 팩트다.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무토까지 갔다가.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책임 문제인데. 예.
검찰이 보는 것은 법적 책임만 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예.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직접을 했던 사람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겁니다. 아, 김성호, 김인원.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던 이준서,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은. 이용주 의원도 아마 기자회견 부분은 본인은 참석 못했지만 단장이니까. 단장이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은 참석 못했. 본인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 참석을 예. 못했는데 그까지 법적 책임은 져질 거고요. 거기 사실 유포죄 공범으로 저는 기소가 될 거로 보고. 예. 박지원. 이제 박지원 대표나 이제 안철수 예. 후보는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예.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그걸 한 건데 그거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예. 봐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게 예. 이제 단장이 기자회견 부분은 정기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요. 결국 오로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안철수나 박지원 대표도 그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사후에라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전에라도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았어요.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죠. 네. 그랬으면은 고소고발까지 안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했으면 이까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기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이제 이후에-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예.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네. 박시영 대표, 왜 네. 그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속성을. 일단 시스템, 당내 문화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철수 사당화가 돼 있죠, 사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라인이나 당의 선대위 조직은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사람들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체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계속 호남 의원들하고 안철수 직계들하고 겉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박지원 상임 겉돌았습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겉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예, 그러면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쇄적인 당문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져요. 예. 자, 당이 해체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 난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끝났다. 이미 이미 벨쳤다가 뭐지? 벨쳤다? 별쳤다? 종쳤다? 종쳤다. 종쳤다? 벨쳤다라 그러시니까. 이미 종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잠깐 고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꼼꼼하신데 오늘? 왜 국민의당이 이제 오합지졸 예. 요합지졸들로 이제 구성됐다 그랬죠. 국민의당이 제일 친한 사람 있잖아, 문병호. 이제 거기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선대본부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만 있고 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쨌든 사원 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념적이든 간에 경력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다 배제돼지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회적으로 명함이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정치적 이념 인간들. 그래서 이념적인 가치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네, 100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검사 출신인데 민주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했다든지 검사 경력이 있으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천 후보자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철수에게 잘 보일까, 그다음 어떻게 공을 세울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내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또 민주당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검정을 필터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는 예.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용어도 그냥 휘황찬란히 날아다니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국민의당 끝났다. 사고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저도 뭐 그 대형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이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예.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예. 뭐 여론조사상은 우리 그 꼴찌, 뭐랄까요? 꼴찌. 다 알고 그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무너졌고. 네. 근데 박시영도 여론조사 아닌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국민의당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뭘 바뀌었냐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입장을 선회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걔 박살인데. 네, 일단은 정부 여당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철수 쪽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반대로 호남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호남의 당 지지도가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도저도 중심이 없는 상황에 이 공백 상태가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밑바닥에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초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 광의원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변수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통합하자 이런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국민의당이 기사회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60, 70% 이상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통합의 요구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탈당했고 개인 입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수순으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박지원, 전북의 정동영, 뭐 광주의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먹겠다. 뭔가 선전하겠다. 이게 마지막 배수진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졌고 그렇게 막 희망이 그렇게 하지 없다. 말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봐. 나가는 족족 떨어진다. 그냥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촉수가 2개 있던 게 선거 때 되면 200개 된다고. 기초단체장들이 제일 위험해요. 광역의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기초의원들은 저절로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광주, 호남, 전북,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냅니다.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 내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먹어요? 지금 거기서 여당이 오히려 광역단체장은 어려워도 기초단체장 한둘은 건질 수도 있죠. 군단이 이런 데들이 그런데 있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한두 기초단체장 한두 개 갖고 당이 유지가 돼요? 기초의원, 강력의원 지금 한두 명씩 탈당하잖아요. 저는 뚝이 터졌다고 봐요. 뚝이 터진 거죠. 엑소도스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최근 평론가님, 정치평론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네. 지방선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정치평론가들은. 지방선거는 이미 스타트 됐습니다. 스타트 됐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가 내일이야. 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저도 그런 쪽 일을 하잖아요. 예. 선거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부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아니, 나는 지방선거 나가지도 않을 것 같아. 내 가슴이 다 쿵타다. 아니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정리를 듣고 말미에 제가 국민의당에 좀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답변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왜 이준서와 이유미를 이토록 신뢰했나? 예.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 조작을 몰랐다면 이 허술한 증거를 당 차원에서 첫째. 공개하는 예. 데까지 가는데 이유미와 이준서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터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아니, 하나씩- 사람들의 자, 이게 첫째. 한꺼번에 다 얘기할게요. 네. 1.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예, 있는 두 거고요. 번째. 자, 두 번째는 전 이용주 의원한테 너무 궁금한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게요. 네. 아니, 한꺼번에 세 개, 달랑 세 개.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요. 예. 그러면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용주 의원이 하필이면 공명선거 추진 단장 입장이었는데 여기 대해서 27일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부터 단독 범행이다. 그다음에 카톡을 공개하면서 편집된 카톡을 공개하면서 단독 범행이다. 아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서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당의 결백에 어떤 도움이 되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왜 단독 범행이라고 규정을 냈을까? 진상조사단은 이제 꾸려져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 별도로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가 우리 정치구단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일을 겪으신 분인데 휴대폰 2개였다. 문자 폭탄이 들어와서 비서관에게 맡겨놨다. 고론하는 그 자료를 못 봤다. 그 시점에. 이 얘기로 면피를 해요. 근데 이게 5월 1일이에요. 바이버로 자료를 날렸다고 하는 게. 이 자료를 검증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5월 3일인가 그래요. 뭐 이제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5월 5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여유가 대선 때 한 사나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로 이 보고가 안 들어갔다. 이 중요한 자료가. 그리고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건 너무 이상하고 예.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검 주장한 게 너무 이상한 데다가 최근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목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것도 추미애한테. 그러면서 당신은 뭘 걸겠냐. 이건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난 이걸 걸 테니 넌 이걸 걸어라. 이게 지금 배팅 게임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알겠습니다. 잘 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보면 이용주 의원만 해도 이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대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이 국민의당적인 대응 하나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지가 다 얘기해. 아니 요건 별도 질문 그 정도로 받고요. 불어 예.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최근 저희 당 사건으로 너무나 부끄러워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차마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정치란 무엇인지 초심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반성 중입니다. 누구 얘기해? 편안한 주일 되십시오. 누구 얘기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용주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용주 의원은 벽을 바라보고 초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예요, 그거는?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예. 최근에 모든 기자와 언론에서 연락이 두절된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이에요. 이거 동보로 어제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준서 이유미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 없이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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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 급했 것도 있고 이용주 의원의 단독 개국 범위라고 공신들이잖아요. 진신 개국 캠프, 공신들. 예. 진신 캠프부터 출발했던 그러니까 안철수 사람들이.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다. 예.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공식 라인에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느냐? 이용주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수사희망이 자기에게 뻗쳐오고 있기 때문에 다급했다. 다 아는데 다급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지원 자, 박지원 전 대표. 전 대표. 네. 왜 이렇게, 아까부터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배팅하듯이 나는 추미애 대표에게 내 목을 걸 테니 그래서 내가 SNS 날리려고 그랬어. 왜 추미애 대표를 박지원 살인자로 대표는 만드냐. 이용주 의원하고 달리 정치적인 흥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 게임으로 법적 책임을 정치적 게임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변질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양비론으로 끌고 갈 수 그렇게 있고. 하면서 정치적 탄압의 그렇죠. 형태로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조짐은 보이고 예. 아니, 근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예. 이준서 씨가 이게 박지원 전 대표한테 직접 보낸 것도 있지만 이게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김성호 부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또 박지원
전 대표하고 수시로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안 있잖아요. 나오고 그 부분 안 있죠. 드러나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5일날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게 어떤 기자회견이었냐, 무슨 근거냐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 이 사후에. 내용을 지금도 박 전 대표는 몰랐다? 이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난센스. 후보도 몰랐다. 하여튼 정리하면 이용주 그 의원은 자기 밑에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스스로가 그 이제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단독 범행을 그 이유미가 진술했다는 거를 변호인 통해서 늘 뭐 확인이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술했는 거 변호인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지금 형국이 우리가 그 울무 덫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그렇죠. 잡으려고 덫을 딱 넣는데 덫에서 빠지려고 울무가 아니라 올무. 올무에? 올무. 내 자취만 들어갔고 내가 좀 무식하잖아. 올무. 이게 움직여 점점 조여 들어가더니 지금 국민의당은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잘못함을 반성해도 당은 총 쳤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